안녕하세요. 신세계 서울병원 척추센터장 조창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24년이 지나고 푸른뱀의 해 14년, 25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올해도 건강하신 분들은 더욱 건강하시고 치료를 받으시는 환자분들은 빠른 쾌차가 될 수 있도록 기원합니다. 새해 첫 번째 동영상에서는 환자분들의 정확한 진단에 의한 빠른 치료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감변을 진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경추, 요추, 척추 질환과 척추가 아닌 다른 질환의 감별 진단에 대한 것입니다. 감별 진단이란 현재 환자가 느끼시는 증상의 정확한 원인을 찾아서 진단을 한다는 의미인데요. 즉, 다른 질환으로 오인을 해서 엉뚱한 치료를 하지 않고 증상의 원인 질환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왜 감별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엉뚱한 진단으로 환자분들이 시간, 돈 낭비하시고 더욱 중요한 것은 건강을 놓치게 되는 것 때문인데요. 실제로 외래에서 환자분들을 접했을 경우에 정확한 진단을 받지 못해서 수년간 다른 질환으로 오인하고 치료를 받고 해결이 되지 않아 심지어 다른 질환인 줄 알고 엉뚱한 시수술까지 받게 되는 경우도 흔하게 있습니다. 즉, 정확한 진단을 해야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않고 더욱이 환자분들의 건강을 놓치지 않기 때문에 감별 진단이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일부 위급하고 중대한 병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고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어 환자의 생명이 위협을 받거나 장애가 남는 등 치명적인 결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뇌졸중 증상인데 척추나 다른 질환인지 알고 치료가 미루어져서 팔다리 통증과 마비가 남게 되어 보행 장애가 남으시는 뇌졸중 환자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진단과 특히 감별 진단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럼 헷갈리게 왜 이렇게 척추의 질환과 다른 질환들이 잘못 진단이 되어지는지 근본적인 두 가지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척추는 뇌로부터 팔, 다리로 가는 신경이 지나가는 플랫폼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뇌에서 시작된 신경은 목과 등과 허리, 척추를 통해서 팔다리로 뻗어 나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신경의 분배가 일어나는 플랫폼 역할을 하는 척추가 고장이 나서 신경이 자극되게 되면 팔다리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즉, 팔다리의 다른 관절이나 부위의 문제가 아닌데 척추가 고장나서 팔다리 등의 부위로 통증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 방사통이라고 하는데요. 방사통도 굉장히 여러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깨, 팔 통증이 척추의 문제인지, 어깨 질환인지, 그리고 허벅지나 무릎의 문제가 척추의 문제인지, 고관절, 무릎 질환인지, 발목과 발이 저린데 척추의 문제인지, 이것이 혈관 문제나 발이나 발목 자체의 질환인지 헷갈리게 되고, 그래서 감별 진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체의 다른 장기의 통증이 척추 주변의 통증으로 나타납니다. 연관통이라고 하는데요. 연관통이라고 하면 다소 생소하실 수 있을 텐데 그림 보시는 바와 같이 색이 칠해진 부분을 보면 몸의 장기에 질환이 있을 때 통증이 척추 주위의 통증으로 나타나는 것이 보여집니다. 이와 같이 해당 부위의 통증이 아닌 신체의 다른 부위의 통증이 나타나는 것을 연관통이라고 합니다. 즉, 아픈 그 부위가 문제가 아닌 다른 장기의 이상인데 척추 주변에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다른 장기의 이상이 척추 주변에 연관통을 유발하기 때문에 감별 진단이 중요한 것이고요. 위험하거나 치료의 시간을 다투는 질환을 오진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감별 진단이 중요한 것입니다. 수근관지 부분에 어깨, 회전근개 등 상지질환과 경추질환 사이에 혼동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경추의 디스크나 협착은 어깨, 등, 팔, 손으로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상지의 타관절 증상과 혼돈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어깨 질환인 회전근개 질환, 팔꿈치의 철골신경 포착 증후군, 손목에서 수근관지 후군 등의 증상이 경추 디스크 협착증과 비슷하거나 일부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경추와 상지, 기타 관절 두 곳 다 질환이 있으신 분도 있겠죠. 실제 저번 주에도 손바닥이 너무 저리고 시리고 수년간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고 손목 치료를 많이 받으셨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지속되어서 본원 오셔가지고 경추 MRI를 찍고 경추 척추병증이 동반된 진단하에 수술적 치료를 받으셨던 분도 있습니다. 일반인뿐만이 아니라 비전형적인 경우에는 정형외과 의사들도 MRI 같은 정밀 검사를 해도 혼돈될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지인 고관절, 무릎, 발목의 하지 질환과 요추 질환의 감별입니다. 하지 질환도 마찬가지로 고관절, 무릎, 발목의 질환과 요추의 디스크, 협착의 증상이 많이 겹치기 때문에 경추와 마찬가지로 요추 질환도 MRI로 정밀 검사를 해도 하관절 질환, 고관절, 무릎, 발목 질환과 혼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척추와 뇌병변의 감별 진단 사례입니다. 첫 번째로 급성 뇌병변과 척추 질환인데요. 이전 어르신들이 중풍이라고 했던 급성 뇌졸중 증상은 두통, 어지럼증, 한쪽 팔다리의 마비, 안면 마비, 또 말이 어눌해지는 등 심각한 증상이 확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러나 뇌출혈이 심하지 않거나 뇌경색으로 작은 혈관만 막힌 경우에는 위의 증상들이 경미해서 팔다리 일부 힘 빠지는 증상이나 미세한 두통, 어지러운 증상으로 척추 진료를 보러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게다가 연세가 많으셔서 거동이 힘든 분들은 마비 증상이 애매하기 때문에 뇌졸중으로 진단이 늦춰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뇌졸중은 골든타임 시간 이내에 빠른 진단과 치료가 중요해서 저희 척추를 보시는 정형외과 의사들도 뇌졸중 증상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바로 응급실이나 신경외과 진료를 보게 해드립니다. 진단을 놓치면 매우 위험하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는 파킨슨 등 퇴행성 뇌병변과 척추 질환입니다. 파킨슨과 같은 퇴행성 뇌질환의 증상으로 허리 등이 근육이 약해지셔서 허리가 앞으로 구부러지고 만성적으로 허리 통증이 유발되는 분들이 많아서 척추 외래를 오시는데요. 퇴행성 뇌질환과 단순 노환에 의해서 허리 등 근육이 빠지면서 허리가 수그러지고 통증이 유발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근육이 빠지고 척추가 후만 변형되면서 오시는 요통은 수술적 치료가 아닌 병의 진행을 막는 치료와 근육이 더 빠지지 않도록 보행, 재활 치료, 그리고 통증에 대한 약물 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요하는 부분입니다. 외래를 보다 보면 이런 퇴행에 의한 변형인데 통증이 있으셔서 수술로 해결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척추 협착증이나 디스크와 같이 심할 경우 수술로 해결하는 그런 질환이 대부분은 아님을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연관통 중에 심혈관계 질환, 심장폐, 소화기계인 담낭, 간, 위, 췌장 등 이러한 증상이 어깨나 등 부위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장기입니다.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같은 시간을 다투는 질환도 등 통증을 유발합니다. 실제로 정형외과 의사로서 외래를 진료를 보다 보면 등 통증으로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호흡곤란이나 수찬 증상이 동반돼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으로 진단받는 분들도 많고 혈변, 식색병 등 출혈이 동반된 위궤양이나 복통, 발열들이 동반된 당뇨형인데 등 통증이 있다고 정형외과 외래를 보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이러한 질환들은 응급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사실 등 통증뿐만이 아니라 심혈관계, 소화기계 증상이 동반된 경우라면 해당 진료를 볼 수 있게끔 내과나 응급실로 안내해드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산부인과적인 질환인데요. 사실 많은 여성분들이 생리기간에 허리 통증이 발생되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생리뿐만이 아니라 난소들의 여성 생식기관에 문제가 있는 경우 허리 엉치 부위에 연관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환자들이 전형적인 디스크 협착 환자와 다른 양상으로 허리 엉층이 이상하게 아파하시는, 호소하시는 경우에 산부인과적인 질환을 확인하시도록 합니다. 실제로 통증으로 허리 MRI를 확인했는데 허리 병변이 없는 경우에 산부인과 진료를 권유드리고 산부인과적인 질환을 처음으로 확인하시는 환자분들도 꽤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비뇨기과 질환입니다. 가장 척추의사를 헷갈리게 하는 비뇨기과 질환은 남성의 경우에는 신장이나 요로결석, 여성의 경우는 신우신염입니다. 모두 우측이나 좌측의 신장에 해당되는 부위에 통증을 느끼시고 유발되게 되죠. 남성의 경우에는 신장과 요로결석의 통증이 엄청나게 심하기 때문에 오히려 응급실로 대부분 가셔서 외래로 오시는 경우는 드물고 여성의 경우 만성적인 방광염을 가지고 계신 중장년층의 여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방광염이 심해져서 신우신염까지 오시게 되면 허리 통증을 호소하시면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우신염의 경우는 우측이나 좌측에 해당 신장 가까운 허리 쪽에 손으로 퉁퉁 쳐보면 통증이 느껴지게 되고 신우진염일 가능성이 높죠. 디스크나 협착 환자가 손으로 퉁퉁 친다고 그쪽에 통증을 느끼거나 하진 않습니다. 외래에서 이런 경우 내과 원장님 협진 보고 혈액 검사, 염증 검사, 소변 검사들을 해서 진단을 하시고 항생제 치료를 하시게 되는 경우가 흔하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경과나 이비인후과적인 질환인데요. 가장 흔한 경우가 두통입니다. 실제로 두통은 신경과에서 보시게 되지만 경추성 두통이 유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후두통으로 신경과에서 MRI 등 검사를 하고도 진단과 치료가 안 돼서 경추 때문에 오는 두통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시러 오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또한 이명이나 어지러움증으로 이비인후과 이석증이나 메니엘병 진단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해결되지 않아서 경추성이 아닌지 확인해 보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경추 질환은 후두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고 이명이나 어지러움증이나 안통, 측두통까지 호소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측두나 후두에 두통이나 어지러움증, 이명, 안통 등 신경과 이비인후과적으로 정밀 검사를 했는데도 여기에 질환이 없다면 경추 질환 가능성에 대해서 함께 검사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다리 혈관 질환, 하지 정맥 부전과 요추 질환입니다. 이전에 하지 정맥 부전과 하지 통증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의사들도 반신반의했었는데요. 이제는 의사들 사이에서도 하지 정맥 부전의 하지 통증의 원인이 하나일 수 있다라는 관점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척추 관련 치료를 하면서 잘 해결되지 않는 경우 하지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 중 일부가 실제로 하지 정맥 부전 치료를 받고 호전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하지 정맥 부전이라고 하면 예전에는 하지 정맥류라고 해서 피부로 통해서 울퉁불퉁한 정맥이 보이는 것을 생각하실 텐데요.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다리 근육 내부 깊숙한 곳에 피부 정맥이 기능을 못하면서 발생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주로 밤에 잘 때 시리고 붓고 차갑고한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고 치료는 약물이나 압박 스타킹 등 보존적 치료부터 시술 등이 있습니다. 척추 의사들도 이 부분에 대한 감별 진단이 꼭 필요하죠. 자, 감별 진단들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척추 질환과 혼돈될 수 있는 타 질환에 대한 이해가 좀 되셨나요? 모든 병의 치료는 정확한 진단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시작점인 진단이 정확하지 않다면 치료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희 신세계 서울병원 척추센터에 저를 포함한 3명의 원장은 항상 정확한 감별 진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치료의 시작점, 진단부터 꼼꼼하고 정확하게 확인하는 신세계 서울병원에 척추 환우 여러분들께 언제나 활짝 열려 있으니 부담 없이 언제라도 내원해 주시면 건강한 일상을 되찾으실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